미국은 진짜 속 터져서 못 살겠어요. 한국에서 3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새벽에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도 차를 타고 한참 나가야 하고, 해가 지면 혼자 나가기 무서운 거리들. 냉장고에서 한국 컵라면 마지막 하나를 꺼내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운 건 편의점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평범한 미국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 푹 빠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편의점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새벽 2시에 라면이 먹고 싶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포기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어요. 가족은 부모님하고 저 이렇게 셋이고, 엄마는 간호사, 아빠는 회계사예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테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건 사실 정말 원치 않던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서울에 아시아 지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K-팝이나 K-푸드가 요즘 유행하긴 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미국보다 후진국이고 작은 나라 아닌가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승진 기회가 달려 있었고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라며 등을 떠밀어 주셨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2019년 3월에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복잡한 심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부터 온통 한글 간판들이 가득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어요. 첫 출근 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쳐나가려고 하고, 점심시간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동료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심을 최소 1시간은 여유롭게 먹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15분 만에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저는 겨우 반도 못 먹었는데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정말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오후 5시면 칼퇴근이 당연한데 한국은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그것도 불만 하나 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김 대리님께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뭐든 빨리 해야 해요. 그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길을 걸어도 모든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 같고, 지하철에서도 문이 열리자마자 막 밀려 들어오고요. 저는 그런 속도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처음 짐을 풀고 나서 근처를 둘러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 하나를 걸어가는데 편의점이 5개나 있더라고요. 세븐일레븐, CU, GS25, 이마트24까지. 저는 처음에 이게 다 같은 편의점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많지? 다 망하는 거 아냐? 이게 제가 한국 온 첫날 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편의점 하나 가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운전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보통 15분은 가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걸어서 3분 거리에 편의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김 대리님께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각각 다 다른 브랜드예요. 한국은 편의점 천국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매일 다른 편의점 가보기 챌린지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 용이었는데 각 편의점마다 미묘하게 다른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문화 충격을 받은 건 삼각김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편의점 샌드위치가 보통 $8에서 $10는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삼각김밥은 2,000원이더라고요. 이게 2,000원이라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어서 계산대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다른 종류의 삼각김밥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치 마요, 김치볶음밥, 불고기, 날치알. 정말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못해서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마다 긴장했는데 알바생들이 영어로 Have a nice day 하면서 웃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민지 씨라는 대학생이 제 얼굴을 기억하고 오늘은 뭐 드실까요? 하면서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이 바뀐 건 편의점이 24시간 연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밤 11시쯤 되었나요? 편의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혹시 아직 여시나요? 그랬더니 알바생이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24시간이에요. 그 순간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밤 9시만 되어도 웬만한 가게들이 문을 닫거든요. 편의점 하나 가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운전해야 하고 보통 15분은 가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장을 본다고 하면 한 달치 식량을 미리 사서 팬트리에 저장해두고 먹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3분 거리 편의점에 나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새벽에 여자 혼자 나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편의점 앞에 노숙자들이 앉아 있거나 약에 취한 사람들이 서성이는 경우가 많아서 새벽에는 갈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밤 12시에도 대낮처럼 환하고 안전한 거예요. 서서히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불편하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편의점을 통해 한국만의 특별함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고 편의점은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은 편의점 컵라면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컵라면 코너 앞에서 30분째 서 있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진라면. 이름도 다 비슷하고 포장지만 봐서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Excuse me. Are you okay?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돌아보니 한국 남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 네. 그냥 어떤 라면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아,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편의점 마스터거든요.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조로 말하는데 정말로 편의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지훈 씨였어요. 같은 IT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였는데 그 편의점의 단골이었던 거죠.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순한 걸로 할까요? 매운 건 잘 못 먹어요. 그럼 이거요. 너구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중 하나예요. 매콤하지만 너무 맵지 않아요. 지훈 씨가 추천해준 너구리를 사서 집에서 끓여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때까지 한국 음식이 다 너무 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제 입맛에도 딱 맞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그 편의점에 갔더니 지훈 씨가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어제 라면 어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럼 오늘은 도시락 추천해 드릴까요? 이 시간에는 할인도 해요. 그날부터 지훈 씨는 저희 편의점 가이드가 되어 주었어요. 어떤 삼각김밥이 맛있는지, 언제 도시락이 할인되는지, 어떤 아이스크림이 인기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네 오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사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편의점 음식으로 같이 저녁 드실래요? 한국에 온 지 5달째 되던 날,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사서 근처 공원에서 먹자는 거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미국에서는 데이트라고 하면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가는 게 보통인데 편의점 음식으로 데이트를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저녁 중 하나가 되었어요. 지훈 씨가 편의점에서 산 작은 돗자리를 펼치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서 3분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의점을 자주 이용해요? 편의점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음료 마시고, 심지어 빨래도 할 수 있고요. 빨래요? 네. 빨래방도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티켓 예매도 되고요. 지훈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지훈 씨와의 편의점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편의점을 가서 신제품을 체험해보는 게 저희의 데이트 코스가 됐어요. 지훈 씨는 정말 편의점 마스터였어요. 어느 편의점에 어떤 한정판 상품이 나오는지, 언제 세일을 하는지 다 꿰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신상 아이스크림이 나왔대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다 알아요? 편의점 앱이 있어요. 거기서 신상품 정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에 온 지 6달이 되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효율성을 오히려 좋아하게 됐거든요. 편의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편리했고요. 회사에서도 적응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점심시간이 너무 짧다고 투덜댔는데 이제는 동료들과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재미를 알게 됐죠. 야근도 힘들지만 지훈 씨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다 주면서 응원해 주니까 견딜만 했어요. 사라 씨, 한국 생활 어때요? 많이 적응됐어요? 김 대리님이 어느 날 물어보셨는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이제 한국이 좋아요. 특히 편의점 문화가 정말 신기해요. 실제로 그때쯤 되니까 편의점 신제품 출시일을 체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지훈 씨와 함께 새로 나온 신제품을 먹어보는 게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거든요. 어느 날 밤, 지훈 씨와 함께 새벽 2시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지훈 씨, 저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요? 편의점도 알게 됐고 지훈 씨도 만났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지훈 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의 미소는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곧 끝날 줄은요. 지훈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편의점은 저희 둘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편의점 신제품 출시일을 체크하는 진짜 마니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씨, 오늘 신상품 나왔대요. 지훈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은 오레오 아이스크림 신제품이 출시되는 날이었거든요. 퇴근 후 함께 편의점에 갔는데 정말 오레오가 통째로 박혀있는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 첫 입에 바삭한 오레오가 씹히면서 달콤한 바닐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맞죠? 저도 이런 아이스크림 처음 봐요. 그렇게 저희는 매주 신제품을 체험하는 게 데이트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어떤 주에는 마라맛 삼각김밥이 나왔는데 첫 입은 고소하다가 뒤늦게 올라오는 매운맛에 둘 다 혀를 내두르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도 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예요. 한국의 겨울 추위에 적응을 못해서 몸살까지 겹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열이 38도 넘게 올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 씨, 저 너무 아파요. 새벽 2시쯤에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완전 죽어 있더라고요. 뭐 먹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30분 후에 지훈 씨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흰죽이랑 해열제, 비타민C까지 사다 준 거예요. 편의점에 죽도 팔아요? 네. 요즘 편의점에는 다 있어요. 이거 데워드릴게요. 지훈 씨가 전자레인지에 죽을 데워서 가져다 주는데 그 따뜻함이 몸에도 마음에도 스며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플 때 이렇게 누군가 챙겨주는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요? 빨리 나으세요. 그날 지훈 씨가 새벽까지 제 곁에 있어주면서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고 열이 내릴 때까지 이마에 손을 올려주었어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추억 중 하나는 복권 긁기였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보고 있는데 지훈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거든요. 사라 씨, 복권 한번 긁어볼래요? 복권이요? 전 운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재미로요. 2,000원짜리 복권을 하나 사서 같이 긁어봤는데 갑자기 5,000원이 당첨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당첨된 거 맞아요? 맞아요. 5,000원 당첨이에요. 그 5,000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둘이서 손뼉 치면서 좋아하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사서 나눠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그때는 로또 1등 당첨된 기분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가장 좋은 점은 편의점 자체의 편의성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밥이 떨어진 걸 깨달았거든요. 물은 이미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물을 그대로 올려둔 채로 편의점에 뛰어가서 햇반을 사왔어요. 왕복 5분도 안 걸렸죠. 물론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지만요. 미국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집 앞에 24시간 가게가 있다고, 밥을 파는 편의점이 있다고 하면서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원래 레스토랑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사라 씨, 미안해요. 예약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집에서 뭔가 해 먹어요. 그런데 지훈 씨가 눈을 헤치고 편의점에 다녀와서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샴페인을 사온 거예요. 편의점 치킨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어때요? 편의점 치킨도 있어요? 네. 요즘 편의점에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촛불 켜고 편의점 치킨 먹으면서 샴페인 마시는데 그게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로맨틱했어요.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저희는 편의점 음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 특별했거든요. 지훈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국이 그리워할 때면 미국에서 자주 먹던 과자를 사다 주곤 했어요. 이거 시카고 딥디쉬 피자 맛 과자예요. 고향 생각 나실까 봐서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내요? 편의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외워졌어요. 저도 지훈 씨가 야근할 때면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사다가 회사로 배달시켜줬어요. 몬스터, 레드불, 핫식스까지 다양하게 사서 보내면 지훈 씨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사라 씨가 보낸 에너지 드링크 덕분에 야근 견딜만해요. 많이 힘들지 마세요. 그렇게 편의점은 저희 사이의 사랑의 언어가 되어갔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편의점 음식으로 전하고 서로의 일상을 편의점 나들이로 함께했죠.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편의점 직원들도 저를 단골로 알아봐주고 신제품 나오면 사라 씨, 이거 맛있어요 하고 추천해주기도 했거든요. 사라 씨, 한국 생활 완전 적응하셨네요. 김 대리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는 편의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생활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한 나날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 순진했나 봐요. 운명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 전화는 한국에서의 평범한 목요일 새벽에 왔어요. 지훈 씨와 편의점에서 신상 디저트를 먹고 집에 돌아온 지 겨우 2시간 후였습니다. 사라야, 아빠가 쓰러졌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한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저녁 시간이었는데 엄마는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건 거였거든요.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급히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었는데도 지훈 씨는 바로 받았어요. 사라 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미국으로 가야 해요. 지금 바로요? 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요. 지훈 씨는 30분 후에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제가 짐을 싸는 걸 도와주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무사히 수술 받으실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훈 씨가 편의점에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제게 삼각김밥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수도 있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지훈 씨와 헤어질 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카고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회복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합니다. 심장 수술이라 자칫 무리하면 재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혼자서는 아버지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어요. 가족 응급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휴가를 허락해 주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아버지 상태가 아직. 아버지는 수술 후 합병증까지 생기면서 회복이 더디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 같았죠. 지훈 씨와는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저는 낮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엄마와 함께 집안일을 했거든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요. 사라 씨, 많이 힘들죠? 가끔 영상통화를 할 때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빨리 나으시면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석 달째 접어들면서 회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사라.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미국 본사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사직하든지 선택해야 해. 그날 밤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씨, 저 한국에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회사에서 미국 본사로 복귀하라고 해요. 아버지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가 말했어요. 사라 씨가 가족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족이 우선이죠. 사라 씨답게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훈 씨와의 모든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후로 지훈 씨와의 연락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자주 연락하기가 어려웠죠.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몇 주 후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지훈 씨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 편의점 과자들과 컵라면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삼각김밥 모양의 귀여운 키링도 있었죠. 제일 아래에는 지훈 씨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라 씨, 한국 과자들 드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떠올리세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훈 씨는 끝까지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5개월 만에 퇴원하셨어요.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죠. 저는 미국 본사로 복귀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기 전 미국과 한국 다녀온 후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모든 게 불편했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서 밖을 내다봤는데 거리는 텅 비어 있고 편의점은 찾을 수도 없었어요. 차를 타고 10분은 나가야 작은 상점이 하나 있는 정도였죠. 편의점이 그립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냉장고를 뒤져봤는데 지훈 씨가 보내준 컵라면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끓여 먹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았어요. 회사 업무도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느렸어요. 간단한 결제 하나 받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온라인으로 다 해결되던 일들을 일일이 서류로 처리해야 했죠. 사라, 한국에서 너무 빨라진 거 아니야? 동료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속도감이 그리웠어요. 가장 힘든 건 해가 지면 나가기 무서운 거리였어요.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안전하게 편의점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밤에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어느 날 밤 한국에 있을 때처럼 산책을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으스스한 분위기에 금방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였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렇게 미국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진짜 살고 싶은 곳은 한국이라는 거요. 엄마, 저 한국으로 다시 가려고 해요. 정말이야. 하지만 일자리는 어떻게 해? 다시 알아볼게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취업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고 이력서도 다시 정리했죠. 한 달 후 드디어 한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상 면접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라 씨, 한국 근무 경험이 있으시네요.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면접에 합격하고 일자리를 확정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진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 씨, 저 한국 돌아가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정말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1년 반 만에 만난 그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사라 씨, 정말 돌아오신 거죠? 네. 이번에는 진짜 돌아온 거예요. 지훈 씨는 제 캐리어를 들어주면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어디 먼저 갈까요? 편의점이요. 지훈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사라 씨답네요. 공항 편의점부터 갈까요? 공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씩 사서 같이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에요. 저도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에요. 그동안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지훈 씨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앉아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 씨는 제가 없는 동안 편의점을 혼자 다니는 게 너무 적적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도 사라 씨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혼자 삼각김밥 먹는 것도 뭔가 허전하고요. 저도 미국에서 편의점이 그리워서 미칠 뻔했어요.
새벽에 뭔가 먹고 싶어도 차 타고 한참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별로 없고요. 지훈 씨는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불편함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새삼 깨달으셨겠어요. 정말 그래요. 특히 편의점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만났어요. 지훈 씨는 제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주말마다 함께 편의점 투어를 했어요. 마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설레고 즐거웠거든요. 어느 토요일에는 한강공원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피크닉을 했어요. 사라 씨, 이번에는 정말 안 떠나시는 거죠? 네. 이제 확실해요. 제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은 여기예요. 지훈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이번에는 사라 씨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한 달 후 지훈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이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제가 복권 긁던 곳이잖아요. 지훈 씨는 계산대에서 뭔가를 사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복권이었어요. 한 번 더 긁어보세요. 또 꽉 나올 텐데요. 웃으면서 복권을 긁었는데 이상하게 당첨 문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반 복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사라 씨와 평생 편의점 투어하기 대박 당첨. 지훈 씨, 이게 뭐예요? 지훈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사라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앞으로 평생 편의점 투어 같이 하면서 살아요. 새벽에도 언제든 삼각김밥 먹으러 가고, 신제품 나오면 같이 맛보고, 크리스마스에는 편의점 치킨으로 파티하면서요. 편의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박수까지 치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지훈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편의점 커플이 됐네요. 편의점에서 프러포즈를 받다니. 정말 저희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매 편의점마다 다른 음식을 사서 먹으면서 미래 계획을 세웠죠. 결혼하고 나서도 매주 편의점 투어해요. 당연하죠. 우리 신혼여행도 편의점 성지순례로 갈까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석 달 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피로연 대신 편의점에서 케이크를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는데 그게 더 저희다운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훈 씨와 결혼해서 신혼집 근처에도 편의점이 여러 개 있어요. 새벽에 라면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하고 행복해요. 편의점은 저에게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알아가는 시작점이었고, 지훈 씨와 사랑을 키워간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부부의 일상을 채워주는 소중한 장소예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진짜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이었고, 지훈 씨였고, 편의점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